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발과 발목 관절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조병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한정형외과와 비욘드 채널의 합동으로 준비한 강의로서 발목 인대 손상과 그 후유증인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발목인대 손상, 저희가 흔히 발목 염좌라고 부르는 그런 손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손상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한 2-3일 정도 통증이 있고 부어 있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개중에는 그냥 너무 이거를 간과했다가 인대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발목이 불안정하며 종국에는 발목 관절염까지 합병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치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이 합병증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환자가 많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원에서 이렇게 침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인구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 침을 치료하면은 통증이라든지 붓기는 뺄 수 있지만 그 손상된 인대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게 좀 정밀 검사와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대중적인 치료로 회복이 될 정도인지를 잘 가려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발목은 이와 같이 세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보는 종아리뼈, 그다음에 복숭아뼈, 발목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요 뼈들끼리 사이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인대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로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발목이 탈골이 되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그런 인대 구조물들에 의해서 발목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목을 삐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발을 이 안쪽으로 접질리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쉽게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 인대를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복숭아뼈라고 하는 요 튀어나온 뼈 주변으로 해서 인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전방에서 두 뼈를 이어주는 전방 거비 인대, 그다음에 이 종비 인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에서 잡아주는 후방 거비 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인대가 딱 이렇게 세 개밖에는 없어서 손상도 잘 일어나고 또 손상이 됐을 때 후유증도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인대가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 발목이 계속 이렇게 힘없이 처지고 또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는 그런 만성 불안정증으로 이완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응급실에 환자가 오시면 대부분 요런 양상으로 오십니다. 운동하다가 아니면 등산을 갔다가 발을 뼈었는데 지금 디디기가 좀 힘들고 많이 부어 있고 이렇게 피멍도 좀 들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인대 손상인지 아니면 다른 손상인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누구나 이렇게 복숭아뼈는 만져지거든요. 그거를 비골 외과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인대 손상인 경우에는 이 외과를 중심으로 약간 앞쪽이나 약간 아래쪽에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것이 이제 인대 손상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이고 이거 이외에 다른 지금 여기 영어 알파벳으로 쓰여 있는 여러 이런 다른 부분이 아프다 하는 것은 발목을 삐면서 인대가 다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이 발목 주변에 지나가는 힘줄도 있을 거고 신경도 있을 거고 또 주변 뼈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발목 인대 손상인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 복숭아뼈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있는 다섯 번째 요 발등뼈의 바닥 쪽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경우를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골절을 치료를 못하고 이 인대 쪽에만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의외로 통증이 길어지고 환자가 재활이 늦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이 발 쪽에는 뼈가 아주 작고 그러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쉽게 진단을 못하는 골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이제 회복 기간이 지났음에도 일주일, 2주일 넘어가도 계속 디디기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CT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골절을 갖다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는 그다음 단계 검사로서 이 CT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이 발을 처음 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발을 좀 자주 삐던 환자가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고 뭐 엑스레이도 촬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요번에 삐어서 왔는데 이렇게 뼈 조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번에 이것이 부러진 것이 아니고 발을 갖다가 자주 삐면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뼈 조각을 물고 인대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이 요번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제 이런 경우에 이게 인제 급성 골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또 뭐 그 이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좀 시시비비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발목을 삐어서 온 환자가 단순히 그냥 인대가 다친 거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그 손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시사하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발목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뼈들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발목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힘줄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신경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감별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 인대 손상 후에 상당 기간 환자는 증상을 호소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되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를 흔하게 저희가 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런 감별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유의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진짜로 인대 손상인 경우에만 그 인대 손상에 관련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환자분이 처음에는 뭐 부종도 심하고 멍도 심하게 들어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엔 한 일주일 정도는 붓기를 빼는 그런 보종 대중적인 치료를 하고요.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통증과 부종이 좀 가라앉으면 저희가 이렇게 발을 갖다가 실제 삐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인 남자, 여자들 보면 한 20도 이내로 발목이 안으로 꺾입니다. 그렇지만 인대가 다쳐서 이쪽을 못 잡아주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각도로 발이 힘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대 손상이 있구나. 그래서 불안정증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그 아까 이제 발을 갖다가 이렇게 뒤틀면서 하는 그 검사를 스트레스 검사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기계로 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종아리뼈하고 이 발목뼈 사이의 각도가 원래는 0도에서 한 3도, 5도 미만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이렇게 10도 이상 이렇게 확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면 바깥쪽에서 이 두 뼈를 이어주고 있는 인대가 지금 손상이 돼서 힘을 못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또 여기도 이 뼈와 뼈 사이에 이어주고 있는 발목인대가 명확한 음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음영이 이렇게 이제 끊어져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MRI 검사를 좀 쉽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MRI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두 뼈를 이어주고 있는 인대가 여기서 딱 끊어진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수상 초기에는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다 피멍입니다. 피멍이 들고 붓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인대 손상의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과잉하게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뭐 늘어났거나 부분 파열임에도 이 MRI 상에서는 아주 많이 다친 것처럼 완전 파열인 것처럼 그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고 이거에 근거해서 다 끊어졌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수술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이 오는 경우가 요즘 들어 부쩍 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피멍이 많이 들어 있고 이렇게 부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대의 상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고요. 이 붓기가 빠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인대가 이제 끊어지는 인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두 뼈 사이가 명확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MRI 검사를 갖다가 수상 초기에 바로 진행하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한
6주에서 8주 그냥 인대가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에 힘이 없어서 보행 시에 좀 불편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일상 복귀가 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통증이 한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될 때나 이럴 때는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연골 손상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골 손상을 확인하려면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서 환자의 증상을 보고 MRI 진단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흔히 인대 손상은 세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흔히 뭐 인대가 늘어났네,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파열됐네, 아니면 완전 파열됐네. 보통 이렇게 이제 흔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의학적으로는 아까 이 바깥쪽에 인대가 3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대가 그냥 늘어난 거는 1도고 그중에 하나가 끊어진 거는 2도 손상, 그다음에 2개 이상이 끊어진 것은 3도 손상이라 그래서 이 3도 손상인 경우에는 발목에 이제 불안정증이 생기고 수술적인 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한 1-2주 정도 지나서 붓기가 빠지고 나서 아까 그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발목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없다고 하면 인대가 이제는 회복 중에 있구나 해서 그냥 대중적인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그 환자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시민들 또는 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직업적인 운동선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재활치료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만일에 젊은 프로 또는 아마추어 운동선수 같으면 운동 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이제 스포츠 활동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결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라는 거를 해봐서 저희가 정한 이 일정 범위의 그 범주를 넘어서는 심한 불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런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심하게 벌어지는 경우에 젊은 운동 선수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삐어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일반적인 스포츠 손상과 마찬가지로 초기 그 치료 원칙은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런 약자로 저희가 치료 그 단계를 분류해 놨습니다. 이 P는 프로텍션이고 R은 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손상된 인대가 회복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휠체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발을 디뎌주는 거를,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주는 거를 좀 피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반기부스라든지 이런 걸 보조기를 써서 더 이상 발목이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음찜질을 해서 냉찜질을 해서 이제 붓기를 빼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압박붕대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압박을 해주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E는 이제 엘리베이션 한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심장보다 높게 올라가 있어야지 붓기가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다치고서 응급실로 와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프라이스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 붓기를 빨리 빼고 급성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게 제 1단계가 되겠고, 요 단계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소염 진통제 복용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진통 효과도 있고 이 소염 효과가 있어서 붓기 빼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나서 환자가 그 붓기가 빠지고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조금 줄었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와 같이 이건 이제 통기부스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캐스트 아니면은 워킹 부츠라든지 보조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인대가 회복되는 데는 보통 한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로 해서 기부스 치료를 한 2-3주 정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이런 기부스나 이런 거를 많이 불편해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요즘에는 떼짜부쩔짜 할 수 있는 형식의 이런 에어캐스트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한 그런 보조기들도 나와 있으니까 환자와 잘 상의하셔서 이렇게 발을 갖다가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인대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를 잘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환자분이 통증도 좀 많이 이제 완연화되고 이제 인대가 어느 정도 늘러붙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재활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목을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 그다음에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관절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조금 인제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했더니 여기 정도까지 올렸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양반 다리를 하고선 발목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식으로 요렇게 인제 관절 운동을 조금 더 진행을 인제 환자분을 교육을 해서 격려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와 또 그쪽으로 지나가는 비골건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발이 안 삐게끔 해 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그것이 요번에 손상당했으니까 인제 근력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벽에다가 이런 공 같은 거를 놓고서는 이 공을 벽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발을 갖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제 힘을 주는 그런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끈 같은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발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손으로 잡아 당기면 이 오른쪽 발이 이 안쪽으로 꺾일 텐데 내가 이걸 안 꺾이려고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 그 상태에서 이 발목인대, 외측인대와 비골건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까치발 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는 인제 균형 감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인대가 끊어지면서 인대에 붙어 있는 우리 몸의 그 균형 감각 세포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능력을 인제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간이 간다고 그냥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특화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거. 이것도 처음에는 눈을 뜨고서는 하시다가 그게 잘 되는 것 같으면 눈을 감고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조금 처음에 그거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뭐 공을 짚든지 아니면 책상이라든지 의자, 모서리를 잡고서는 이렇게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시면 다음번에 발목을 또 삐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3달 정도가 되면 인제 운동에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 우리 시민들 많이 하시는 뭐 농구나 축구나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겠고요. 그전에 일단 조깅이라든지 뭐 빨리 걷는 거 이런 것부터 인제 시작을 단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인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제 이렇게 발목 보호대라든지 테이핑 같은 거를 좀 해서 부상을 갖다가 다시 재발하는 거를 좀 보호해 주면서 서서히 운동에 복귀하시는 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수술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시행된다고 했는데 수술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인대를 갖다가 저희가 인제 이렇게 그 봉합살을 이용을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봉합을 해 주는 거고 한 30분 미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어떤 환자에 대해서만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그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갖다가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삐지 않았던 일반 환자에서 발목을 요번에 인제 심하게 뼈서 인대가 다치는 급성 염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인대가 늘어났건 부분적으로 끊어졌건 아니면 완전 파열이건 그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부스라든지 보조기를 고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대가 회복이 되면 그 후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문 스포츠 운동 선수에서 아주 심한 손상에 의해서 완전한 인대 파열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불안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들에서도 이렇게 기부스 한다고 그래서 뭐 100명의 환자가 뭐 100%다 인대가 회복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2-3달 정도 재활 치료를 해 보다가 계속 발이 불안정하면 그때 수술을 하더라도 처음 수술하는 거랑 결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제 첫 번째로 급성 발목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번은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인데 그전에 시청자들 올려주신 질문을 정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농구하다가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데 며칠 쉬면 괜찮다가 요즘은 조금만 뛰어도 다시 꺾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경우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농구나 어떤 저런 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발을 자주 접질리는 것은 그 정도의 우리 활동을 갖다가
그 발목 인대가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대 남성분이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뭐 여행도 가셔야 되고 뭐 이런 활동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인대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아마 인제 그 상당 부분 인대가 인제 지금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별로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발목 인대 손상은 엑스레이로는 잘 안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MRI를 꼭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초음파나 진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목 인대 손상은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손상 당시에는 골절인지 아닌지만 엑스레이로 가리는 거고요. 한두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두 달쯤 지나서 또 통증이 남아 있으면 MRI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전이라도 초음파나 진찰을 한다 그러면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발에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보고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발목이 약하다는 걸 알아서 조심조심 다녀서 발목이 잘 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접지르고 필라테스 가면 발목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발목 관절이 유연해지고 강화되려면 꾸준히 운동하면 괜찮아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대라는 거는 뭐 우리 시력하고 똑같아서 그냥 우리가 시간이 간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한 번 인대가 다친 사람은 그다음에 남들보다 더 쉽게 발목이 삔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삐는 거를 막으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인제 발목 인대 강화 훈련이라든지 균형 감각 훈련과 같은 그런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병원에 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목 그 인대 재활 치료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에 다양한 그 방법들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저희가 아주 뭐 2-3만 원대의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고거를 집에서 이렇게 소파 밑에다 갖다 놓고 집에서 쉬시면서 TV 보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질문입니다. 발목이 많이 부었는데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그러니까 발목을 삐면 이것이 인제 골절인 경우에도 발이 붓고 인대가 손상된 경우 아니면 주변 힘줄이 손상된 경우에도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두은 경우에는 병을 키우는 건지는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얼음찜질도 해 보고 다리도 올려 보고 쉬면서 좋아지면은 디딜만 하면은 꼭 병원에 갈 필요까지는 없으시지만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붓기가 안 가라앉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목이 삐었을 때 온찜질이 좋은가요? 냉찜질이 좋은가요? 발목을 삐었을 때 마사지를 하면 더 빨리 낫는지요? 발목을 삐었을 때는 초기에는 그 인대가 다치면서 주변에 있는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저희 뭐 멍들었을 때 피멍 들었을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냉찜질 하시는 거가 좋겠고요. 그리고 발목을 삐었을 때 마사지를 하면 더 낫나? 수상 당시에는 한 일 주일 정도는 마사지가 하시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조직들, 연부 조직들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사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뭐 붕대라든지 이렇게 압박 붕대 같은 걸 감아서 그냥 그 컴프레션만 그러니까 압박 치료만 해 주는 거를 저는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접질리지만 통증은 없고 약간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가요? 운동을 하면 좋아질지요? 네. 이분은 통증은 없는데 자주 접질리신다고 하니까 인대가 인제 약하거나 그런 거는 맞는데 이제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발목을 움직일 때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발목이 움직인다는 거고 그걸 인대가 못 잡아준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료진이 좀 이거를 갖다가 그 아까 한 그 이학적 검사로 해서 스트레스 검사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반대편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이게
그 심한 상태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중증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 불안정증인지 요런 것을 좀 보고 이게 재활 치료로 가능한 치료인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좀 받는 게 좋을지 요런 걸 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통증이 없지만 약간 삐그덕거리는 느낌으로 해서 발목이 이렇게 아탈구처럼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수술적인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는 것도 인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돼서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진료를 받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질문입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발목 안쪽에 관절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평지에서도 발을 디디기도 힘들고 계단 내려올 때 더 아픈데 어떤 운동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이런 의료 시설에 가서 이렇게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다가 보면 발목 비는 거 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지내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나이가 드셔서 옛날보다 발은 덜 삡니다. 근데 인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제 전형적인 발목 불안정증에 의한 관절염의 증상인데 지금은 인제 인대 수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제 관절염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인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말기 관절염으로 가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지금의 역시 목표가 되겠고요. 그 관절염의 일반적인 원칙을 여기서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이 관절염이 아주 초기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말기 관절염인지를 일단 아셔야 되겠고요. 만일에 말기 관절염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관절염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 거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젊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 진행을 늦추려면 지금 만일에 일을 갖다가 좀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신다. 농사일을 진다. 아니면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뭐 서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일단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 주시는 게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발목에 이렇게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거를 이제 최대한 줄여 줘야겠고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살이 찌면 체중이 늘어나면 우리가 한 3-4 킬로만 체중이 늘어도 무릎, 허리, 발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 하실 때 꼭 골다공증 검사 해 보십시오. 관절이 약하더라도 주변 뼈가 딱딱하면 단단하면 어느 정도의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하시고 일하는 일을 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치료 이제 적절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체중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운동은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발목에 모든 운동이 좋은 게 아니고 하중이 좀 이렇게 가해지지 않으면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 평지에서 아주 좋은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평지 걷는 거, 그다음에 물속에서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아니면 헬스클럽에 가서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다만 울퉁불퉁한 길, 시골길이나 어떤 산책로 같은 데를 장시간 걷는 거라든지 경사진길, 계단, 등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중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은 관절염 진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운동을 꼭 해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완만한 사안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운동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는 발목에다가 우리 젊은 애들 흔히 하는 그런 발목 보호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어디 여행 가서 많이 걸으실 때도 그렇게 발목 보호대 같은 거를 좀 하는 거를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고 온 날에는 저녁 때 샤워만 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족욕을 한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여 주면서 붓기도 빼주고 혈액순환도 이렇게 증진시켜 주는 그런 물리치료를 꾸준히 해 주시는 걸 도움을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꼭 엑스레이 촬영해 보십시오. 관절염이 어느 순간에 확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인제 치료 전략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우리 무릎에다가 왜 관절 윤활 액체 같은 거를 주사를 갖다가 가끔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발목에도 그런 주사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의 그 충돌을 막아주는 윤활 액체를 갖다가
주입을 해 주면은 한 3-4개월간은 좀 부드럽게 다닌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주사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첫 번째 그 급성 발목 인대 손상, 그러니까 염좌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후반부에는 그 인대가 다친 후에 그것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래에 발을 자주 삔다고 오는 그런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이렇습니다. 발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 봐도 정상보다 더 쉽게 발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이 조심을 하더라도 조금만 지면이 좀 불규칙하거나 발을 헛디디면 발을 쉽게 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발을 자주 삐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발목 안쪽에서 인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운동 능력이나 직업 생활 능력에 그 저하를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뭔가 내 발이 그러니까 불안정하다. 자꾸 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제가 인제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발이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인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주의해야 될 게 그 꼭 양쪽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관절이 유연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대학생이셨는데 자기 발목이 이상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상보다 많이 꺾이는 것 같지만 반대편 발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도 불편한 거를 못 느낀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진단을 하려면 반대편하고 비교해서 정상 측하고 비교해서 만연하게 그 불안정증이 확인이 될 때만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해 보면 이와 같이 심하게 발목이 꺾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목이 꺾이면서 두 뼈가 이렇게 자꾸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뼈를 갖다가 이렇게 싸고 있는 보호막을 저희가 연골이라고 하는데 그 연골이 서서히 인제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빨리 오게 되는 이제 그런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이 앞으로도 쑥쑥 빠지고 옆으로도 쉽게 삐게 되는 거고요. 그 역시나 인제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해 보면은 인제 이렇게 발목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초음파를 해 보면 인대가 인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인대가 인제 어느 정도나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MRI가 가장 이제 주된 진단법이 되는데 이 MRI 검사를 해 보면 요 남아 있는 인대가 어느 정도나 두껍게 남아 있고 정상에 비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남아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여기 뒤에 보이는 요 인대처럼 이렇게 아주 두껍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인대입니다. 요건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고요. 근데 인제 앞쪽에 보면은 이 젊었을 때는 요렇게 있었을 겁니다, 다치기 전에는. 근데 인제 이것이 자주 발목을 삐면서 조금씩 인대 조직들이 소실되면서 이렇게 별로 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간다 그래서 이것이 인대가 생기냐 그러면 생기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갖고도 본인이 하는 직업 생활, 예를 들어 나는 뭐 사무직이고 그냥 컴퓨터만 친다. 취미 활동을 별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겠지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육체적인 일을 좀 하시거나 건축적인 뭐 건설 현장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인대가 별로 없으면 쉽게 인제 저녁 때 퇴근하시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일하시다가 발을 자주 삐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런 인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인제 요 별로 안 남아 있는 인대를 갖다가 우리가 회복을 시키려면 재활 치료를 해 보지만 이게 만성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 치료 효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에만 인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만성 불안정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제 이런 균형 감각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로 서서 눈을 뜨고 균형을 한번 잡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발목에 인대가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력이 그걸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발을 잘 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대로 눈을 가려서 아니면 눈을 감고서는 이렇게 한 발로 서 보십시오. 그러면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농구 그 동아리를 하면서 발을 많이 다친 적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해 보니까는 이렇게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보니까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 발목이 조금 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와 같이 이런 균형 감각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얼마 안 남아 있더라도 그 인대가 기능을 잘해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발을 잘 안 삐는데, 인대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균형 감각 세포가 별로 없으면 이와 같이 쉽게 발목을 삐게 되고, 또 자기 발목이 불안정하다고 그렇게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그 병원에 가시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이렇게 그 본인의 자세 유지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있어 보면 이 밑에 있는 요 판이 이렇게 경사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딱 점수화가 돼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인제 흔들리는 판 위에서 자기가 인제 몸의 균형을 잡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몸의 중심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우리가 점수화가 돼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의 그 진단과 치료를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일단은 재활 치료를 먼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집에서 충분한 기간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게끔 합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인제 이렇게 수술하는 거, 그러니까 몸에 칼을 대는 거는 맨 마지막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인제 재활 치료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는 이렇게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 잡는 거를 눈 뜨고도 해 보시고 눈을 감고도 이렇게 TV 보시면서 이렇게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쉽게 이런 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블 패드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발목 균형 감각 운동 기구라고 치면은 이런 것들을 흔하게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둥근 게 되어 있으니까 요 판때기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균형을 잡는 것이 인제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균형 감각이 인제 증진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아까 그 기계를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균형을 잡다 보면은 이 모니터에 내 몸의 중심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점이 가운데 잘 유지가 되지만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점이 왔다 갔다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요새는 인제 보편화돼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제 한쪽 다리로 서서 그 집에서 인제 가족분들한테 공을 던져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인제 공 받는 거 연습을 갖다가 뭐 집에서도 뭐 쉽게 이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균형을 잡으면서 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노력 중에서 인대가 그 균형 감각이 세포가 살아나고 그 기능이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신다 그러면 그전에 3 개월 이상의 이런 재활 치료를 꼭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저희가 그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6 개월 정도 이상 나는 발목에 힘이 없다는 거를 그렇게 본인이 느꼈고 그러면서 자주 발목을 삔다. 그리고 반대편 정상측에 비해서 확연하게 발목이 이렇게 제가 흔들어 보니까 불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재활 치료를 충분히 해 봤음에도 더 이상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제 수술적인 치료를 저희가 인제 상담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호소하며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술적인 치료가 적용된다. 요렇게가 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같은 뭐 인대가 예를 들어 똑같이 30% 정도 끊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직업도 다르고 또 취미 활동,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인대가 별로 안 남아 있고 발이 심하게 좀 삐는 것 같다. 이렇게 힘이 없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 환자가 나는 살면서 전혀 불편한 게 없다. 지금 나는 뭐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은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죠. 환자가 불편한 게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아까 그 MRI 검사를 해 보면 관절 내 연골이라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여부를 제가 알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자분은 수술을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니까 이와 같이 관절 안에 있는 뼈가 이미 이렇게 괴사가 돼서 이렇게 주저앉았거나 이런 경우는 MRI 촬영을 해 보면 이미 인제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돼서 그 연골 손상된 틈으로 해서 이 관절에 액이 줄줄 새 들어오고 이걸로 인해서 연골 밑에 있는 뼈들이 이렇게 부식이 되고 괴사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이거는 인제 점차 뼈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제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이런 단계에서는 환자가 많이 아파합니다. 통증이 되게 심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재활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이것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환자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런 정밀 검사에서 이와 같이 통증의 원인이 이와 같은 관절 내 연골 손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선택권을 드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시간을 두면 점점 더 심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연골에 대해서 연골 재생 치료를 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그 인대 봉합술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발이 다시는 삐지 않게끔 하면서도 이 연골이 더 이제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두 가지 치료를 같이 하셔야지만 관절염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방치하면요. 나중에 인제 이렇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인제 두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서 뼈끼리 이렇게 붙게 되고 수술해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연골이 싹 없습니다. 이 정도로 소실이 되면 이거는 뭐 인공관절 말고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이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심하게 손상되는 거를 막으려고 좀 젊었을 때 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정확하게 인제 재생을 시키는 거가 이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의 치료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 시행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발목 인대를 이렇게 봉합을 해 주는 거죠. 쪼금 인제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발목 인대 봉합술입니다. 이 역시도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면 하실 수가 있고 병원에는 한 1 주일 정도 내외로 입원을 하는 거고 한 2-3달 정도면 인제 일상생활에 다 복귀가 가능한 그런 수술이 되겠고 치료 결과도 비교적 좋습니다. 한 90% 이상은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가 나오고 합병증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술이 다 100 점은 아니겠죠. 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발목을 자주 삔다는 분들이 한 5에서 10% 정도 되고 또 통증이 계속 남는 경우도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본인이 다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그런 스포츠 활동을 다 아무런 제약 없이 하시는 걸 기대하시고 수술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환자분 중에 15에서 15% 정도는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렵고 좀 격렬한 활동이나 이런 거는 좀 인제는 못 하고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빈도도 10% 이상은 되니까 이거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수술을 해 주시는 그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안고 수술을 할 수 있을지를 잘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수술 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덜렁거리던 이런 발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는 비교적 좋은데 수술 결과가 나쁜 그런 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내가 그런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관절의 그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전신성 인대 이완증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꺾이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막 이게 손목에까지 닿을 정도로 꺾이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많지만 남자분들도 역시나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본인이 이러한 그 전신성 인대 이완증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을 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또 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다시 재발된 경우에는 이번에 또 이렇게 인대 봉합술을 해서는 좋은 결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대 봉합술로 하시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인대 재건술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대 봉합술보다는 조금 더 인제 더 한 단계 위의 수술 방법인 거죠. 근데 이 인대 재건술이라는 거는 그럼 이 인대가 의도화해야 됩니다. 내 몸에 어떤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서 그 인대를 갖다가 조금 의도오기도 하고 아니면 인제 그 다른 사람의 인대를 갖다가 저희가 인제 의도와서 여기다가 인제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인제 인대 재건술이라는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인제 다른 사람의 인대를 사 오거나 내 몸에 있는 인대를 갖다가 일부 떼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 범위도 크고 또 아무래도 합병증이 인대 봉합술보다는 더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인대 재건술을 갖다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인제 했는데 최근에는 인제 이 인대 재건술을 대체하는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대랑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공인대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인공인대를 이용을 해서 내가 뭐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대가 좀 부족하더라도 요 인공인대로 해서 이걸 보강을 해 주면은 얼마든지 그 인대 그 이식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요즘에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적절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예전처럼 이렇게 여기를 많이 절개를 하지 않고 요새는 이렇게 간단하게 관절경을 이용해서도 발목인대 봉합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그 수술 방법 추천드리는 거와 본인의 어떤 그 지금 몸 상태 그리고 불안정증의 정도를 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 그다음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최근의 그 진단 방법들하고 그 수술 그 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을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 러닝을 시작해 보았는데 발목이 시큰거리는데 러닝을 중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러닝이라는 게 인제 그 하시는 그 강도가 또 사람마다 다를 거고 또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전혀 안 쓰시다가 요번에 새로 시작을 하신 건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일에 그 평상시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요번에 인제 운동을 안 하던 걸 하면서 이게 통증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러닝하는 그 속도라든지 그런 시간 같은 거를 쪼금 조절해서 서서히 그 증량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러닝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러닝 시작 전에 준비 운동 그러니까 발목을 돌린다든지 뭐 하는 그런 준비 운동을 쪼금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집에 와서는 뜨거운 물에다가 발목을 좀 담궈서 좀 풀어주는 그런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좀 치료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2-3주 정도 그렇게 관리하면서 운동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병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검사도 한번 받아 보시고 엑스레이 상에서 혹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보통 인제 그 관절 내에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활액막염이나 이런 걸 줄이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사 치료를 좀 한번 받아 보시고 또 이렇게 소염 진통제 같은 것도 한번 처방을 받아서 운동하고 나서 시큰거릴 때 한번 복용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일에 그렇게 한 3-4주 정도 또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 러닝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하기만 하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MRI라든지 이런 정밀 검사를 좀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살짝 접질렸을 때도 병원을 가서 보호기를 해야 할까요? 복숭아뼈 앞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통증이 있는 부위는 그 발목인대가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인제 살짝 접질렸을 때 병원에 가서 저 보호기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그 제가 알려드린 그 프라이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집에서 좀 딛는 거를 좀 줄이고 다리 올려놓고 얼음찜질하면서 집에 있는 뭐 상비약,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진통제를 먹으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이 완화가 되고 걸을 만하고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2-3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고 디디기가 힘들어서 걸을 때 많은 불편감을 초래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으시고 선생님이 아까 인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발목을 흔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발목의 움직이는 각도라든지 뭐 불안정성의 정도를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가벼운 그냥 발목 보호대만으로 될지 아니면 환자분은 기부스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하든지 이렇게 그 불안정성의 정도에 맞춰서 적절한 처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그 발목 그 인대 손상과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발목 인대 그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돼서 관절염까지 진행이 돼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목을 삐었을 때 제대로 된 초기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발목이 인대가 제일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발이 만성적으로 좀 힘이 없고 자주 삘 때 그때는 인제 인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수술을 해서 발목 인대를 잘 재생을 시키면 관절염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의 시기를 놓치면 인제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관절염으로 인제 진행을 하면 그때는 발목이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제 통증이 문제인 거고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합병증을 막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충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조병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